혹시라도 이번 인천보건연구사 문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게 어디 가는 건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찍부터 저희가 만나야 됐나요? 네, 저 오늘은 2019년 지방공무원 7급, 다시 말해서 보건연구사 쪽이거든요. 그 공개 경쟁 시험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17개, 그리고 장소로는 89개 장소에서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건연구사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점점 갈수록 세져서 그곳에 가서 시험 경향도 한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친구들을 좀 격려차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응시했고요. 인천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주말에 부르시면 그럼 교수님은 보통 이렇게 시험 보러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예, 틈이 되면, 시간이 되면 이제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 전부터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응시 타임을 놓치면 그냥 현장에 가서 응원차 가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응원을 하는데, 그게 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어떤 학생들은 그 교문에서 저를 만나면 굉장히 운이 좋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라고 또 합격수에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자주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모습도 한번 확인할 겸 그래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석사를 졸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석사생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기술직 같은 경우 164명을 뽑는데 4,500명이 응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쟁률이 점점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좀 가방끈이 긴 분들이 많아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해요. 석사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슬픈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있어요. 지금 그 학생만 생각하면 그 가슴이 찡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원래 원하는 목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좀 한층 낮춰서 응시를 했다가 거기에서도 또 떨어졌거든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석사 출신이기 때문에 보건연구사가 딱 좋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제가 이거는 운명이다, 7급을 하기 위한 운명이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그 친구는 정말 꼭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이 말랐어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따가도 혹시라도 그 친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면 눈물부터 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그 친구 생각을 하다 보면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는. 자, 아까 차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시험 보시는 수험생 우리 여러분들, 친구분들 모든 에너지를 이곳에서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자, 저 역시 들어가서 시험 경향 이런 거 분석해서, 그리고 이따가 생생한 후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오늘 보건연구사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자, 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어떠셨어요? 무난했다라는 느낌 드시죠? 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합격 커트라인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공중보건 쪽에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과목은 공중보건, 역학, 그다음에 미생물학이 있는데 미생물학은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두 가지 과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 많이 틀려야 2개, 네, 1개. 네, 그래서 저 같으면 만점 맞겠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한 18개 또는 19개 조심하게 예측해 봅니다. 자, 역학 역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조그만 실수를 했다면 한 18개에서 19개, 결국 두 과목 다 18개에서 19개 커트라인 예측해 봅니다. 지금 조금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꾸 생각이 나고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또 뒤져보니까 맞아 틀렸어. 나 어떡하지? 라고 지금 많은 갈등 속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미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이제 면접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1차 발표가 11월 1일이라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지금부터 면접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의 너울스토리였습니다. 자,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나름대로 생각나는 문제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공중보건하고 역학 두 과목 솔직히 두 개가 믹스됐거든요.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문제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중보건에서 역학은 한 6문제 나온 건 정확합니다. 환경 문제도 한 4문제 나왔고요. 영양하고 식품위생 합해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역학에서는 잠복기 보균자를 묻는 게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잠복기는 무슨 보균자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복기 보균자. 일본 내용 물어보는 것도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중에서 갑상선 암과 같은 거북이암을 미리 발견했을 때 어떤 바이어스가 생기느냐, 그래서 기간 차이 바이어스 요걸 한번 물어보는 게 나왔었고, 환경 부분에서는 초미세먼지의 사이즈가 나왔었습니다. 군집독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식품에서는 식중독, 워낙 쉬운 식중독 문제가 나왔고, 근데 요번에 좀 특이한 건 해썹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해썹의 순서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 데 비해서 지금은 HA, CCP, 그러니까 CCP 중점관리 기준 요거를 묻는 질문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의 좀 포인트가 좀 달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 B, C, D 각기 그 기능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었고요. 근데 알파 인덱스, 워낙 유명한 알파 인덱스 나왔고요. 그다음에 노령화 지수를 계산하는 거, 이거 계산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병 관련해서 이따이가 이제 크롬이다라는 게 하나 틀렸을 거예요. 원래 카드뮴인데 크롬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틀린 거고요. 그럼 이제 건강신념 모형 이걸 물어보는 거. 그래서 뭐 아버지가 위암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지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지각된 심각성 아니에요. 지각된 그 감수성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번 문제가 엄청 쉬웠었어요. 1번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런 게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웠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헷갈린 건 아니고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요. 세균 물어보는 거예요. 강합성을 하지 않는 균은 뭐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 거기 중에 하나 곰팡이 4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답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이제 균에 대해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당혹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학 부분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확률적 오차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사례수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하는데 한두 명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어. 이랬을 때 줄어드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확률적 오차입니다. 그게 있고요. 그러면 계산하는 거에는 상대 위험도, 귀속 위험 백분율, 그냥 교차비를 구하는 그런 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끝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잔치집 얘기가 2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증상이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었다. 이거는 무슨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게 한번 이거 환자 대조군인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뒷장에서는 그것도 또 똑같은 잔치집이에요. 똑같은 잔치집인데 이때 증상이 있다 없다.
이랬을 때 구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 그래서 교차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잔치집이 문제가 또 비슷한 문제가 두 개가 나왔구나. 근데 답은 당연히 다른 측면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2차 발생률을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2차 발생률이 답인 것도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잠재 기간인데 혹시라도 요거 여러분들 좀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감염은 됐어. 근데 내 몸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에 보기에 잠재 기간이 있었고 하나가 잠복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잠복기를 답으로 썼을까 봐. 왜냐면 잠복기 아니에요. 잠재 기간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증상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균이 나타났다 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 기간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 착각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표준화된 자료를 떡하니 집어넣고 다음 중 올바른 거 뭐냐, 거기 한번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키포인트는 간접 표준화된 거 안에는 기대 사망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기 중에 3번인가 기대 사망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답으로 정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딱 느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이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병이 생겨. 다시 말해서 그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 이게 감소되는 게 뭐냐.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이러는데 별건 아니고요. 특이도가 감소합니다. 특이도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콜레라 균이 들어가면 나는 콜레라에 걸리죠. 결핵균에 감염돼 그럼 나는 결핵에 걸린다 그래서 특이하지요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 자 원인이 딱 하나야. 그러면 그게 이제 특이하다. 그래서 이걸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원인이 여러 개야. 그러면 특이성이 감소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답을 특이도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모유수유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무슨 면역이냐 이런 것도 한번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 수동 면역인 거고요. 뇌졸중을 묻는 것도 하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게 뭐냐. 그래서 다른 거 보니까 뭐 소화기의 감염병, 호흡기의 감염병이 나왔는데 뇌졸중만 떡하니 나왔더라고요. 뇌졸중은 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답이 당연히 뇌졸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기억나는 건 이런 문제도 있어요 라고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후에 참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희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